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J자관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들은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양 옆에서 이 한쪽에 뚫려 있는 관들이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용한다는 걸 꼭 생각해 둬야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체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체가 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체와 여기에 있는 게 똑같다. 는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가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 왼쪽에서는 실린더에 일단 밸브가 열려 있고요. 바깥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 대기압과 기체의 압력이 높이의 차이가 없이 똑같다라고 세워주면 됩니다. 식을. 근데 여기에서는 이 왼쪽에서는 실린더가 열려 있으면서 기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대기압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높이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는이 되려면 이 기체의 압력은 여기에서 대기압도 작용하지만 수은 기둥의 높이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기체의 압력은 똑같은데 얼마만큼이랑 똑같냐면 대기압이 눌러주는 것과 여기 수은 기둥의 높이가 눌러준 압력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수은 기둥의 압력이 보세요. 1기압이 760mm 수은과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높이를 76cm든 아니면 이거 나누기 하면 2하면 얼마죠? 38cm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760mm가 76cm랑 똑같은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1기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높이가 76이라면 대기압은 원래 문제에 보통 1기압이라고 나오니까 1기압인데 수은 기둥의 높이가 여기가 이제 숫자로 만약에 76이다 그러면 얘도 1기압이 되는 거고, 만약에 38이다 하면은 0.5기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체 압력은 1.5기압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 그림을 보면은 요 기체의 압력과 대기압이 양옆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냐면 기체의 압력은 여기 대기압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보세요. 요렇게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 대기압은 기체와 똑같은데 여기에서 기체의 압력과 여기 수은 기둥이 눌러준 압력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대기압을 구하라는 말은 안 해요. 보통 대기압은 1기압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해주면 결국엔 원래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수은 기둥의 압력을 빼주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월봉고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올해 처음 와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투를 수능에서 선택을 잘 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수능 특강 문제를 푸는 게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 강의를 올려놓은 것 자체가 수능 특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안 풀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 온라인 계약이라서 선생님이 그 교과서 그 학습지 있죠, 문제지를 아직 제대로 그 서점에서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수능 특강밖에 없어서 일단 요거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거 배포하면은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필요한 친구만 나쁘게 사용하지 않고 공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세요. 여기 한번 문제 볼게요. 헬륨과 여기 질소 기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꼭지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열려 있죠. 수은 기둥이 차 있는데 여기도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압이 있겠죠. 대기압과 여기 수온 기둥에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근데 대기압이 1기압이 76cm 수온 기둥 높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가 38이니까 수온 기둥 자체가 작용하는 게 0.5기압이에요. 0.5기압. 그래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꼭지로 분리가 돼 있다 했으니까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질소기체만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질소기체의 압력은 얼마만큼이랑 똑같냐면 대기압에다가 수온기둥의 높이를 더해줘야 되는데 1기압이죠. 왜냐면 대기압은 1기압이고 근데 76cm만큼이 1기압인데 여기 38이죠. 수온 기둥의 높이는 38이니까 1기압 0.5만큼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질소기체의 압력은 1.5기압. 그래서 X는 1.5다. 맞고요.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얘를 열었어요. 열면은 이 헬륨과 질소가 서로서로 여기 이 공간을 전부 다 여기를 싹 다 수온으로 막힌 데까지 싹 다 자유롭게 막 이동을 하겠죠. 왜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기체들은 막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이 모든 공간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피는 여기에는 뭐 헬륨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헬륨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기도 헬륨도 있고 질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질소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니은 읽어볼게요.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헬륨의 부온 압력이 0.25기압이다. 그러면 처음에 헬륨이 이거는 그걸 쓰면 되겠죠. 보일러 법칙 P1, V1은 P2, V2 처음에 0.5기압인데 2리터였어요. 근데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하니까 여기도 존재하긴 하는데 문제에선 여기 부피는 무시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만큼만 부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얼마냐 그러면 얼마죠? 3 곱하기 V2 V2가 아니고 P죠. P2 곱하기 3리터죠. 그러니까 P2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0.25기압이 아니고 이게 되는 거네. 3분의 1기압이다. 그 다음에 디귿의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디귿의 N2 P1, V1이 P2, V2가 되는데 P1이 얼마였죠?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1.5기압 1.5기압 곱하기 V1은 1리터였어요. P2, V2는 3리터죠. 그러니까 P2가 얼마야? 내가 이런 계산이 잘 안 돼요. 3분의 1.5기압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헬륨의 압력이 3분의 1기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P헬륨, Pn2 합치면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5에서 전체 압력이 3분의 2.5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압력은 기체의 압력은 3분의 2.5기압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1기압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5기압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대기압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동을 할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이 그대로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전 왼쪽에 이 부분의 압력은 3분의 2.5기압이고 대기압은
1기압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면 대기압이 더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P 대기압이 더 크니까 기체의 압력과 원래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똑같이 등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더 크고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다가 어떤 거를 더 해줘야지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는 이 왼쪽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수은 기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은 기둥이 이 그림에서 있는 거랑 반대로 여기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이도 사실은 구할 수 있어요. 얘는 6분의 5지. 그러니까 76cm 만큼이 1기압이니까 6분의 5기압은 이거랑 비례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비례식 세워서 1대 76은 6분의 5대 x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교과서 15쪽에 나와 있는 보일 법칙이에요. 보일 법칙 그래프 생각나죠? P1, V1은 P2, V2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거고 당연히 식이 PV가 상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PV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로 나오고 여기 넓이가 똑같다는 거 4칸, 4칸 똑같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보일 법칙이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이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엄청 웃겨요. 재밌어요. 이게 지금 자바라 거치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또 굉장히 TMI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잘 때 침대에 꽂아놓고 쓰는 거를 갖고 와서 내가 이거를 좋은 걸 사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각도도 좀 이상하고 우리 다들 온라인 계약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이면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를 잘 해봅시다. 알겠죠? 우리 이렇게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려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5쪽이요. 15쪽. 자, 15쪽에 20도씨 1기압의 주사기에 공기가 50ml 들어있다. 근데 1기압에서 이거는 P1이죠. 50ml. 이거는 V1이죠. 근데 주사위 끝을 넣고 눌렀더니 공기가 부피가 줄어들었대요. 20ml V2. 문제는 이때 압력을 구하라. P2 구하라는 거죠. 엄청 쉬웠네. 그쵸? 그래서 P2는 얼마가 돼요? 20분의 50이니까 2.5기압 이렇게 돼요. 이해됐나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니까 좀 쉬운 문제고 또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짠, 이거예요. 근데 문제를 계속 반밖에 안 보여주는 게 밑에 답이 나와 있어서 이만큼밖에 못 보여줘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압력, 부피니까 얘도 보일의 법칙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일의 법칙식만 보고 넘어갔는데 보일의 법칙은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우리 보통 화학에서 화학에서 변수가 있는데 보일의 법칙에서는 P와 V가 변수죠. 근데 나머지 일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온도예요. PVT 이렇게인데 P 압력, V 부피, 그 다음 T 온도. 샤를 법칙은 VT가 변수예요. 그렇다면은 P가 상수가 되겠죠. 일정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같은
같은 PV만 바뀌고 온도는 같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그래프가 X 그래프가 있고, 그러니까 기체 X에 대한 그래프가 있고 기체 Y에 대한 그래프가 있으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얘네들 온도가 똑같다는 거 고요. X와 Y가 서로 다른 그래프 양상을 나타내는 건데, Y가 X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고른 것은 기체의 양. 자, 기체의 양 한번 볼까요? 기체의 양을, 이 문제는 좀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우리가 보이르 법칙, 샤르르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도 배웠을 텐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 세 가지를 합친 거를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요. 지금 일단 문제에서 온도 일정하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가 압력까지 똑같은 압력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체 Y랑 X가 부피가 달라져요. 만약에 4P 압력에서는 Y는 V리터의 부피를 차지하고, 그리고 X는 2V리터의 부피를 차지해요. 그러면 그 기체 부피는 안에 얼마나 많은 공기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당연히 많으면은 입자도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풍선에다가 공기를 후 한 번 불었을 때랑 후 불었을 때랑 내가 많이 불어 넣으면 기체가 풍선이 더 커지는 것처럼 안에 들어있는 기체 양이 많으면 부피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Y가 X, 지금 모든 그래프에서 지금 Y가 X보다 더 낮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다 작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Y가 X보다 큰 값을 갖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분자량 한번 볼까요? 분자량은 아까 기체의 몰수가 기체의 몰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떤 기체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질량도 같다고 했어요. 이게 똑같으니까 기체의 몰수가 Y가 더 적었었죠. 이게 더 적으려면 요 값이, 분자량 값이 더 분모가 커야지 요 몰수 값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Y 값이, Y의 분자량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Y가 이번에는 X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균 운동의 에너지. 요거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이론 수업할 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지금 일정한 온도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큰 값이 아니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